안녕하세요. 기호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투자 생활, 빌라 경매로 초보 탈출하기입니다. 5천만 원으로 세 달에 2천만 원 벌기, 실제 사례 따라하기 편을 준비하였습니다. 경공매 고수되는 단계를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재테크를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경매 공부를 시작합니다. 학원이나 온라인을 수강하고 책을 구입하여 공부를 시작하시고 경매 입찰을 시도하시는데 첫 낙찰을 하고 그 다음 첫 낙찰 물건을 매도하여 첫 수익을 실현하시게 됩니다. 첫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 어느 정도 경매에 재미도 붙고 자신감도 붙어서 아파트나 주거용 쉬운 공매 물건은 쉽게 시도하십니다. 그러다 자신감이 더 붙으면 토지나 상가 낙찰에 도전하게 되고 공부를 더해서 소송 등을 함께하는 특수 물건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 공부를 시작하시고 경매의 재미를 보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보자들이 많이 포기하시는 구간이 바로 첫 낙찰을 하지 못한 사례, 첫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 사례,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구간을 잘 넘겨서 첫 수익을 실현한다면 경매에 재미를 붙이고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고 해서 특수 물건까지 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해서 저는 첫 수익을 실현할 물건으로 빌라를 추천합니다. 이유는 아파트보다 경쟁자가 적어서 낙찰이 쉽고 자금도 적어서 대출 부담이 없고 입지가 나쁘지 않다면 매도도 어렵지 않은 빌라를 추천합니다. 초보자가 경매하기 좋은 빌라를 어떤 방법으로 낙찰받고 수익을 실현하는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제가 2016년도에 실제로 낙찰을 받아서 매도한 물건인데요. 1차 매각 가격이 7,600만 원, 2차 매각 가격이 5,320만 원인데 저는 13만 3,900원을 더 쓰고 2차에 단독 입찰하여 낙찰 받았습니다. 3월 18일에 대금을 납부하였고 6월 15일에 7,400만 원에 매도하여 2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세금은 개인의 여건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업자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실제 사례는 5가지로 나누어 준비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경매 용어는 아신다고 가정하고 사례 따라하기 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입찰 대상 선택하고 권리 분석하는 단계, 두 번째는 임장하는 단계, 세 번째는 입찰하고 잔금하는 단계, 네 번째는 인도하고 명도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입찰 대상 선택, 권리 분석 단계는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입찰 가격이 적당한 물건을 고르게 됩니다. 본인이 가진 자금과 맞는 적당한 물건, 그리고 매각 차수가 적당히 떨어진 물건, 입지가 나쁘지 않고 물건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너무 유찰을 바라시면 다른 분들에게 뺏길 수도 있고 경쟁률이 높아져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괜찮은 물건이라면 70% 정도를 권해드리고 이때 목표 수익을 세우고 들어간다면 쉽게 나홀로 입찰도 가능합니다. 경매 정보 사이트가 워낙 권리 분석이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말소 권리,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온전한지 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소멸이 되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임차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있는지, 있다면 선순위 임차인인지, 즉 대항력이 있는지, 임차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시게 되는데 제가 받은 사례의 경우 임차인이 한 명 있었지만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없었고 조사 상황에 따르면 소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등을 통해서 지도상 주변 여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홀로 빌라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없어서 매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교통여건,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 도로 시설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변 시설, 학교, 교회, 마트, 공원 등등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최고의 여건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 될 만한 지역인지, 주변에 어느 정도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준비한 사례에서는 주변에 학교, 초등학교, 교회, 마트, 공원 모든 것이 다 있었고 버스 정류장도 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감정가의 적정성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하시면 해당 빌라의 다른 호수의 실거래 사례 그리고 주변 빌라의 실거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 빌라 시세보다 월등하게 높다면 당연히 매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실거래 사례로 감정가의 적정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해당 빌라에 매물이 나와 있는지, 주변 매물은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 매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매물이 너무 많다면 매도 시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은 어느 정도 있는지, 시세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에서는 주변에 빌라 단지가 많았지만 매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임장하기 편인데요. 임장하기의 첫 번째 목적은 온라인에서 조사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 사람이 살기에 너무 낙후되지 않은지, 언덕이 높은 경우에는 매도가 잘 되지 않고 혐오스러워 보이거나 위험해 보여도 매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 환경들을 한번 둘러보고 조사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매물은 직접 가서 보니 빌라가 들어오기에 너무 적당한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실제 매물을 가보는 것입니다. 외관은 어떤지 실제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집을 보여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집 앞까지 가서 한번 둘러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저는 다른 호수가 문이 열려 있어서 실제로 구조까지 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확신도 생기게 됩니다. 임장하기 세 번째 목표는 중개업소 방문입니다. 경매에 나온 해당 물건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비슷한 매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매도 필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즉 본인이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에 팔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고자 합니다. 제가 임장했을 때는 낙찰받은 물건은 준공 기간이 꽤 오래돼서 가격이 7,500만 원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주변에 매물로 나온 물건의 가격은 같은 평수에 2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시세로 보아 2억이면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데 빌라를 2억에 팔기보다는 조금 오래된 7,500짜리 빌라를 훨씬 팔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소를 방문하고 제가 팔 수 있는 가격, 매도 필요 기간에 확신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입찰하고 잔금을 납부하는 단계인데요. 빌라의 경우에는 보통 1차에는 낙찰이 되지 않습니다. 2차도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2차가 유찰이 된다면 3차에서는 보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물건이 만일 입지가 양호하고 가격이 괜찮다면 경쟁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2차 가격을 넘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해서 2차 가격이 본인의 수익과 맞다면 2차에 단독 입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입찰가는 소신껏 정하고 매도가에 확신이 생길 때까지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확신이 생긴 후에 자신의 목표 수익을 정하고 과감히 2차에 나홀로 입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서 저는 7,500만 원에 팔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따라서 2차에 나홀로 입찰, 혹시 모를 사람을 대비해서 13만 3,900원은 더 썼습니다. 따라서 단독 입찰하였고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네 번째는 인도 명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도 명도를 하려면 주소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낙차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잔금 후에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늘 낙찰 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세입자나 소유자가 집에 안 계시기 때문에 미리 통지서를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통지서 안에는 낙찰 사실, 잔금 후라면 인도 명령 계획까지 적어서 전화번호와 함께 남기고 오시면 됩니다. 잔금 후에는 바로 인도 명령을 신청하셔야 되고 통지서를 전달할 때는 처음에 방문할 때는 봉투에 넣어서 현관문 옆에 끼워 놓으시고 대부분은 이때 연락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연락이 안 온다면 2차 방문 때, 3차 방문 때는 펼쳐서 문 앞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에서는 낙찰 후에 방문을 했고 잔금 일자를 미리 통지하였습니다. 해서 잔금 전날, 잔금이 되기 전에 명도를 완료했고 이사비는 들지 않았고 전기세, 가스비 모두 정산하신 후에 청소까지 완료하시고 저에게 키를 넘겨주셨습니다. 약간의 노하우가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인도 명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도 및 수익 실현인데요. 매도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바로 매도하실 거면 부동산 사무실에 매도 의뢰를 하시면 되고
비과세를 받으시거나 다주택자 일반 과세가 목표시라면 전세를 놓고 2년 뒤에 파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70%의 낙찰이 된다면 대부분은 투자금을 모두 전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가능 지역은 전세 후 장기 보유를 하시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